자, 이제 핵심 14번 가보겠습니다. 내 컴퓨터의 사용입니다. 내 컴퓨터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내 컴퓨터는 바로 어디예요? 요거 말하죠. 요거 내 컴퓨터. 요겁니다. 요거 더블 클릭하면 열리는 거 이거. 이 창을 얘기합니다. 이 창. 즉, 내 컴퓨터 사용은 이 창을 사용하는 법을 아는 겁니다. 이 창. 이 창에 보면 뭐 단추도 여러 개가 있고, 뭐 보기가 뭐 있고, 뭐 이런 거 있죠. 얘들 또 어떻게 사용하고, 뭐 복사, 이제 잘라내기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얘들 이어서 이제 복사한다거나, 잘라내기 한다거나, 뭐 삭제한다거나, 마음대로 다 가능하죠. 그죠? 더블 클릭하면 열린다거나. 이게 다 내 컴퓨터 창이에요. 또 여기 보면 또 뭐, 속성에는 이 선택하면 몇 개가 선택됐다 나오고 그 용량이 나타나고 막 그런 거 있죠. 이 내 컴퓨터 창에 대해서 사용법을 바로 말하는 게 여기 있는 내 컴퓨터 사용법이에요. 그 중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묻는 게 우리 앞에서 잠깐 얘기한 거 있죠. 아이콘 보기 형식 바꿀 때 자세히라는 요거 있죠. 자세히 누르면 뭐 나온다 했습니까? 이름 크기 형식이 아니고 종류가 나온다 했죠. 아이콘 정렬 순서에서는 이름 크기 형식으로 나온다는 거. 같이 이제 앞에 미리 설명했습니다. 그죠? 그거 서로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아주 시험에 내기 딱 좋으니까. 참, 이런 시험 낸다는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초딩 문제죠. 초딩 문제. 하지만 이렇게 시험이 실제 나와요. 이 글자 틀리다고 이제 그렇게 내놔요. 시험이요. 다음 중에 잘못된 거 돼가지고. 자세히 없는 거 되고, 4개를 내놓고 다 형식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요걸 수정한 날짜가 아니고, 종류는 그대로 두고 수정한 날짜 대신에, 뭐 이게요. 무슨 날짜입니까? 만든 날짜 이렇게 나온다거나.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이 이제 쉽게 맞출 수 있는 답이에요, 사실은요. 자, 아이콘 보기 형식을 가면 변경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 보기 메뉴에 있고, 또는 요 단추 누르도 된다는 거예요, 요 단추. 요 단추 누르면 여러분 이렇게 뜨죠? 요거 누르면 이렇게 봤죠? 누르면 미리 보기, 큰 아이콘, 아이콘 간단히 자세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 또 시험에 낼 수 있는 게 있어요. 미리 보기, 큰 아이콘, 작은 아이콘 없습니다. 왜 큰인데 작은이 없어요? 이거 황당해요, 또. 사람은 참 이렇게 큰이 있다면 작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미리 보기 1번, 미리 보기 2번 큰 아이콘, 3번 작은 아이콘, 4번 간단히 하면, 간단히 자세히 이렇게 놓으면은, 헷갈리십니다. 큰 아이콘 있고, 작은 아이콘 있을 거야, 맞죠? 그리고 이제 다른 거 이제, 이거는 본 것 같은데, 이건가? 라고 이걸 찍어버려요. 작은 아이콘 없어요. 참 웃기죠, 그죠? 말을 이상하게 내놓습니다. 큰 아이콘하고 그냥 여기 작은 아이콘이요. 작은이라는 말을 안 붙였어요. 이거 누르면 작은 아이콘 돼요, 진짜로. 이거 크고 이건 작아져요. 간단히 누르면 좀 길게 보여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5개가 있는데 작은이라는 건 없다는 거 봐주세요. 자, 한번 보면요. 실제로 윈도우 창에서, 자, 내 컴퓨터 창에서, 자, 지금은 요거 말고 우리가 좀 더 잘 볼 수 있는 곳으로 갈게요. 자, 정박기초 수업용 안에 우리가 많이 봤던 사진. 자, 사진을 보러 갔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이거요. 지금 어떻게 보여? 이름, 크기, 종류, 손날짜는 얘가 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자세히에 딱 체크되어 있죠, 그죠? 지금 자세히 상태고. 자, 미리 보기 형태로 볼게요. 자, 이게 미리 보기죠. 즉, 작은 썸네일, 작은 사진을 우리가 썸네일 형태로 보여줍니다.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큰 사진이죠, 그죠? 자, 제가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이거, 그죠?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더블 클릭하면 큰 사진으로 보여줍니다, 그죠? 큰 사진으로. 근데 지금 RC가 깔리기 때문에 RC로 보입니다, 그죠? 맞죠, 그죠? 뱀이, 이렇게, 그죠? 제가 좋아하는 사진 맞죠? 많이 사용했죠, 그죠? 이거. 자,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띄워보지 않더라도 이렇게 작은 사진은 요 사진입니다. 요 사진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파일명으로는 몰라요. 실제 여러분 디카 찍은 사진 보면 뭐 이게 그냥 DSC1108 뭐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파일명으로 봐서는 절대 모릅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게 아니라면 큰 아이콘 형태로 많이 보일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게 뭐 그림 57이냐 30이냐 이게 뭐 어떤 그림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다 열어봐야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뭐가 있다는 거요? 여기 가서 미리 보기라는 걸 누르면 이 작은 사진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대충 여기 뭔 사진이구나 바로 한눈에 알 수 있죠. 그죠? 자, 여기 미리 보기. 그리고 큰 아이콘 하면 아이콘이 좀 큽니다. 자, 다시 가서 작은 아이콘 없다 했죠. 그냥 아이콘입니다. 누르면 어떻게 해요? 작아요. 많이 보이죠. 그죠? 그리고 다시 오고 가서 자세히를 간단히 눌러볼까요? 간단히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더 많이 볼 수 있어요. 더 작아요. 더 작은 대신에 어떤 장점이 있냐면 긴 글자가 다 보입니다. 제목이. 만약에 큰 아이콘이나 그냥 아이콘을 하게 되면 긴 글자들은 잘려서 보여요. 지금은 다 보이는데 다행히 많이 긴 글자들 제목을 많이 길게 주면 점점점으로 나와요. 또는 이렇게 잘려서 나오기 때문에 그 제목을 보려면 클릭을 한다거나 아예 좀 더 클릭을 해서 마우스를 갖다 대본다거나 하면 이게 큰 제목이 다 나옵니다. 그렇게 보는 수밖에 없는데 간단히 누르면 아예 긴 제목도 길게 다 보여줘요. 그냥 이만큼 길어도. 그러니까 좀 더 내가 제목을 보고 무슨 그림인지 또 더 확실히 알 수 있겠죠. 그죠? 미리 보기 안 하더라도 또 많이 보입니다. 또 더 많이. 지금 이렇게 보세요.
아이콘을 보면 벌써 꽉 찼지만은 이 간단히로 보니까 그냥 진짜로 더 아직 공간이 이만큼 더 있죠, 그죠? 한 두세 배는 더 보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세를 봤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진짜로 자세히 보여줍니다, 그죠? 자, 이름만 나오는 게 아니고 크기가 어떻고 종류가 어떻고 수정한 날짜가 어떻고 또 언제 찍었는지까지 나와요. 여러분 디카 찍을 때 아니면 휴대폰 찍은 사진을 넣으면요, 사진 찍은 날짜를 알고 싶다 그러면 바로 여기 가서 해보면 돼요. 그러면 내가 작년에 찍은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언제 찍었는지. 그러면 요거 딱 해보면 언제 찍은지 딱 나옵니다. 아, 이거 몇월 며칠날 몇 시에 찍었구나 다 나와요. 몇 시까지 나옵니다. 몇 시까지. 그럼 이거 보고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집에 지금 컴퓨터 속에 막 사진들이 엉망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죠? 폴더를 만들어서 정리를 하고 싶은데 연도로 헷갈려요. 이게 몇 년도에 찍은 건지 도대체 뭐 몇 월 달에 뭐 하다 찍은 건지도 모르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가서 사진 찍은 날짜별로 먼저 연도별로 탁 넣어버려요. 폴더 속에. 그 다음에 또 그 연도별로 넣은 것 중에 또 날짜를 보고 월별로 딱 정리 딱 해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봐요. 여기 몇 월 며칠이니까 여기 뭐 했겠구나라고 딱 기억나겠죠, 이제. 그리고 또 폴더를 만들어 최종적으로 몇 월 며칠, 뭐 가족여행, 뭐 제주도 가족여행, 뭐 우방랜더 이렇게 딱 해놓으면 그거 딱 넣어버리면 정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때 요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디카에서 디카의 날짜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는다면 여기에 뭐라 나와요? 1999년 1월 1일 나옵니다. 요. 방전되면 디카는 1999년 1월 1일 돌아가 버려요. 뭐 스마트폰이나 휴대폰은 그럴 일이 없죠. 왜요? 통신으로 날짜를 시간을 받아서 자동으로 갱신이 되니까 상관없는데 디지털 카메라는 안 그래요. 하도 안 쓰고 놔두면 배터리 빼놓고 쓰면 방전이 되면요 날짜가 리셋이 돼버려요. 그래서 다시 충전시키고 배터리 넣고 하면 1999년 1월 1일 12시부터 시간이 갑니다. 그러면 사진 찍으면 1999년 찍혀있겠죠. 여기엔 1999년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정리가 안 되죠. 그죠? 나중에 이제 이게 진짜 1999년인 줄 알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디카는 세팅을 하고 하라겠죠. 오래됐고 방전됐다면 날짜 시간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사진을 찍으시면 혹시라도 나중에 정리할 일이 생겼을 때 여기에 증거자료 같은 거 제출해야 될 때 이걸로 바로 찾을 수가 있겠죠. 그죠? 시간까지 딱 나와버리니까. 그러니까 자세히 항목은 말 그대로 자세히 나오고 자세히에서 알아둘 게 뭐라 했습니까? 이름, 크기, 요거 조심하랬겠죠. 형식이 아니라 했습니다. 종류, 수정한 날짜 이렇게 했죠. 형식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여기에 아이콘을 정렬하겠다. 여기죠. 여기서 뭐라 나와요? 이름, 크기, 형식 여기 나오죠. 그죠? 종류와 형식이 틀리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라고 했죠. 다른 건 똑같습니다. 이건 얘기했죠. 요것만 두 개가 틀립니다. 됐나요? 둘이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세히 해서 형식인지 여기서 종류인지 막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기는 형식, 여기는 종류. 자, 헷갈리면 어떻게 하라냐면 종류할 때 시작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지읒이죠. 지읒. 종류할 때 지읒이죠. 요거 눌러서 뜨는 자세히에 뭐예요? 지읒이죠. 자세히는 지읒. 자, 좀 웃기지만 이렇게라도 외우셔야 됩니다. 왜요? 문제 하나도 맞춰야 돼요. 한 문제 때문에 떨어져 보세요. 진짜 막 사람은 속이 탑니다. 잠도 안 와요, 밤에. 그죠? 한 문제만 맞추면 합격인데 59점으로 떨어졌어요. 속이 천물 나죠, 그죠? 막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스스로 자책하면서, 그죠? 다음에 시험 치러 가기도 싫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세요. 자세히 지읒이고 종류의 지읒이다. 오케이. 자세히는 종류다. 됐나요? 악삭박박 있고, 그죠? 우리 앞에 했죠? 뱀굽 했고, 그죠? 같은 개념이에요. 그죠? 맞춰야 됩니다. 어떻게든. 그죠? 자, 됐죠? 요걸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뭔가 틀린 게 있어요. 여기는 뭐가 없는데요. 여기는 뭐가 있어요. 자, 요거는 뭔 차이점일까요? 슬라이드 보기라는 게 있어요. 이긴 또 뭔가? 여기는 없어요, 근데. 어떤 데는 없고 어떤 데는 있어요. 자, 지금 방금 우리가 봤던 여기는 있었어요. 여기는 보세요. 요거 누르면 슬라이드 보기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있죠. 자, 그러면 요거 말고 자, 올라갑니다. 제가 올라가서 자, 여기나 여기로 왔어요. 자, 여기서 제가 해볼게요. 자세히 눌러볼게요. 없네요. 똑같은 예 버튼 누르는데 여기는 없습니다. 근데 아까 거기는 있었어요. 자, 이 슬라이드 보기는 어떨 때 필요하냐면 사진이 있다면 슬라이드 보기가 가능해요. 하지만 이것들은 슬라이드 보기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슬라이드 보기가 뭐냐 하면은 자, 한번 봅시다. 슬라이드 보기를 하게 되면 요거처럼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거 밑에 작은 그림이 나오고 이 작은 그림을 클릭하면 여기에 큰 그림이 나옵니다. 이렇게요. 그럼 내가 보기가 편하죠. 이렇게 하나씩 움직여보면 이렇게 큰 그림이 나오고 밑에는 작은 그림 여러 개를 보면서 이 작은 그림들을 내가 선택함으로 해서 그걸 좀 더 크게 보여줍니다. 그죠? 이게 슬라이드 보기입니다. 그 사진이 이게 필요하지 뭐 파일을 해놓고 이렇게 하면 문서가 보여주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문서는 열어서 한글이나 어디로 가야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야 되는데 그림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림은 이렇게 바로바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슬라이드 보기입니다. 그래서 사진이 있을 때만 슬라이드 보기가 나옵니다. 사진이 2장 이상 정도 있을 때. 됐나요? 이게 슬라이드 보기. 그러니까 사진이 없는 곳에서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감춰집니다. 그리고 요것만 보이는 거죠. 자, 그 개념까지. 지금 다 설명했습니다, 여기. 자, 요거 누르면 되고, 슬라이드 보기는 그림 파일일 경우에는 슬라이드 보기가 되고, 들어오고, 그죠? 자, 여기 또 자세를 갔을 때는 이름, 크기, 종류, 수산 날짜가 나오더라. 됐나요? 요 자세히 갔을 때죠, 요거는, 그죠? 자, 이렇게 해놓으세요. 자세히 갔을 때는 이렇게 나오고, 지읒, 이렇게 동그랗게 해놓으세요, 그죠? 많이 줍겠죠. 같은 자세히, 종류. 자, 그리고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요겁니다. 보기 메뉴도 있다는 거예요, 요게 똑같이. 보기라는 메뉴는 어디 있다는 거? 메뉴 표시줄이 있다는 겁니다. 메뉴 표시줄 아시죠? 이제, 그죠? 어디입니까? 메뉴 표시줄? 요것들이죠. 파일,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거와 관련됐잖아요. 요거 누르면 보는 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보기라는 메뉴에 가면 있다는 거예요. 자, 가볼까요? 보기를 딱 눌러보면, 여기 있네요. 슬라이드 보기, 미리 보기, 큰 아이콘 간단히 자세히. 우리가 단추를 누를 때 하고 똑같은 메뉴가 여기 딱 있다는 거예요. 또 요것도 있습니다. 아이콘 정렬 순서도 여기 누르면 또 딱 나오겠죠. 똑같이, 그죠? 됐나요? 그 보기에 있습니다. 보는 거와 관련된 메뉴에 요거 딱, 여기 원래 여기 있는 걸 여기 밖에 빼놓은 것 뿐이에요, 여기. 도구 모음은 그 메뉴 표시줄 속에 숨어 있지만 빨리 쓰라고 밖에 빼놓은 거예요, 그죠? 아이콘 정렬 순서도 여기 있죠, 그죠? 이름, 크기, 형식, 수준, 날짜. 됐나요? 보기 메뉴에도 같이 들어있다. 알아두세요. 보기에 뭐 있다, 없다 나오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다른 거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기 메뉴도 같은 내용이 여기 들어있더라. 자, 자세히 아까 했던 다 했습니다. 그죠? 아이콘 정리 화면과 같은데, 이 종류가 아니고, 바로, 이거는 형식이었죠. 그죠? 자, 이제 포맷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포맷을 하는 것도 바로 이 창에서 실행합니다. 디스크를 포맷할 거예요. 포맷이라는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었겠죠. 그죠? 뭡니까? 하드디스크가 있다면 또 꼭 하드디스크뿐만 아닙니다. 메모리도 마찬가지예요. 포맷을 하게 되면 이 길이 원래 딱 깨져 있고, 여기에 섹터로 나눠가지고 이 클러스터 단위로 어떤 게 저장되어 있었어요. 음악이니 뭐 영화니 사진이니. 근데 포맷을 하면 어떻게 해요? 얘를 싹 밀어버린다 했죠. 싹 밀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깔끔하게 다시 만들고 다시 길을 닦아놔요. 그러면 원래 얹어져 있던 데이터들은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빈 상태로 만들어져요. 이게 포맷입니다. 가족 사진 중요한 거 몇 년치 넣어놨는데 포맷 해버리면 그냥 끝나버립니다. 물론 업체에 맡기면 돼요. 맡기면은 100%는 아니도 좀 반은 살릴 수 있어요. 하지만 거의 못 살린다고 봐야 됩니다. 돈은 또 몇십만 원 들어요, 또. 몇십만 원 들어도 살린다 보장이 또 없고 돈은 꼭 줘야 됩니다. 못 살린다고 돈 안 주고 하진 않아요. 하여튼 의뢰만 하면 돈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포맷이라는 걸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AS기사 와서 이거 포맷을 하고 다시 설치해야 되겠네 하면 네 해버리면 그냥 허가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데이터 안 넘겨줘도 돼요. 여러분이 예했기 때문에, 허락했기 때문에 그냥 포맷만 딱 해버리고 새도 싹 깔아주면 돼요. 끝나버립니다. 물론 이제 도의적인 책임 때문에 한번 물어보겠죠. 혹시 중요한 거 있나요? 그래요. C에 혹시 중요한 거 있나요? 묻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가 모르면 안 되겠죠. 지금 포맷이랑 하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랑 혹시 옮길 게 있나 묻는 겁니다. 그럼 있다면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 폴더만 좀 옮겨주세요 하든가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옮겨야 돼요. D 드라이브로 옮기면 됩니다. D는 포맷을 안 한다 했죠. D를 옮겨놓고 다 옮겼다 싶으면 이제 네 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 에이스기사가 포맷 해버립니다. 아니면 요거 옮겨주세요 했는데 그 용량이 너무 크더라 그러면 에이스기사가 옮기는 비용을 좀 주셔야 되는데 그래요. 용량이 너무 큰 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옮기는데. 컴퓨터가 이상하고 포맷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미리 여러분이 AS 부르기 전에 D에다가 다 옮겨 넣어버리세요. 다 옮겨놓고 혹시 C에 있는 게 있다면 옮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AS에서 불러가지고 포맷을 해야겠다 그러면 네 해주면 됩니다 하면 여기서는 딴 거 옮길 거 없나요? 그러면 다 옮겨놨어요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포맷 싹 해버리겠죠. 포맷이라는 겁니다. 뭐예요? 트랙을 새로 닦고 섹터도 나누고 하는 걸 포맷이라고 하죠. 트랙과 섹터를 나눠주는 걸 우리가 포맷이라고 합니다. 이걸 그죠? 포맷. 길을 새로 닦아 놓는 겁니다. 위에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두는 거예요. 내 컴퓨터에 탐색해서 디스크를 선택해 놓은 파일의 포맷을 가든지 또는 파일 포맷은 언제든지 바로가기하고 똑같았겠죠. 어떤 파일에 간다거나 바로가기 간다거나 꼭 같이 나온다 했어요. 그죠? 맞죠? 그죠? 내용이 똑같아요. 오른쪽부터 누르는구나, 파일 누르는구나, 같은 메뉴가 뜬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파일의 포맷을 가도 되고요. C를 선택한 거나 D를 선택한 다음에 파일의 포맷을 가도 되고 아니면 D를 오른쪽부터 바로가기 메뉴를 띄우면 또 포맷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메뉴라는 거예요. 같은 메뉴 뜬다는 겁니다. 자, 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또 가서
자, 내 컴퓨터로 가야 되겠죠? 내 컴퓨터 자체가 장치들이 나오는 거니까. 하드디스크 C, D, 그죠? 자, 내가 D를 포맷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D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D를 어떻게 할래 묻고 여기에 보면 뭐 있습니까? 포맷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또는 어떻게 해요? 요거 누르고 요거하고 똑같은 걸 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포맷. 자, 이 메뉴나 같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버튼 바로 가기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반드시 여기도 파일이 뭐가 나오기 시험에 나와요. 꼭 두 개가. 같은 거니까 이 답이 똑같으니까 넘어가면 돼. 다 맞아요. 그죠? 여기에 이름 바꾸기, 속성, 뭐 삭제 다 있고 여기도 가요. 이름 바꾸기, 속성, 삭제 다 있잖아요. 그죠? 똑같이. 복사, 뭐 잘라내기 다 있습니다. 똑같은 거니까 여기서 같은 거다. 지금도 포맷. 자, 포맷을 가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포맷이라고 가겠죠? 자, 요 창이 뜹니다. 그죠? 자, 용량이 지금 이게 109기가래요. 자, 전체 용량이 표시되고요. 여기가 뭡니까? 우리 배웠죠? 파일 시스템. 어떤 식으로 포맷할래? 기본은 NTFS입니다. 그죠? NTFS 더 좋은 방식이죠. 그죠? 그런데 옛날 방식이 필요했어요. 그럼 어디 갔어요? 여기 가서 FAT라는 방식 써야 돼요. 여기다 윈도우 98을 깔아야 돼요. 멀티부팅 하게끔 할 겁니다. 이거는 XP는 98 깔아서 할 거예요. 98은 NTFS 안 깔립니다. 그래서 이걸로 설치를 하고,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여러분 시작 누르면 이거 FAT라는 방식으로 포맷을 해버려요. 장난 안 하고 눌러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거 다 지워져 있는 거예요. 집에 가서 이렇게 한번 눌러본다고 이걸 모르고 시작 딱 눌러버리면 끝나버려요. 조심하세요. 절대 누르지 마세요. 그냥 연습은 이렇게 해보시고, 이건 손대지 마세요. 자, 이렇게. 자, 여기 볼륨 레이블 있죠? 요게 뭐냐면 요거 로컬 디스크 대신에 뭘 딴 애를 줘대요. 로컬 디스크는 안 주면은 자동으로 로컬 디스크가 붙어요. 여기다 뭐로 줍니까? 여기다가 만약에 손대지 마 준다거나 내 이름을 준다거나 그러면 여기에 나중에 내 이름이 바뀌어요. 여기에요. 근데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오른쪽 버튼 가서 속성에 가면 바꿀 수 있어요. 여기 안 줬죠. 안 주니까 로컬 디스크고 여기다가 죽을래 손대지마 뭐 이렇게 하면 되죠. 손대지마 손댔네요. 손대지마 죽는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러고 나중에 확인을 누르면요. 요게 손대지마 죽는다로 바뀝니다. 이렇게요. 그죠? 그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꼭 로컬 디스크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헷갈리니까 로컬 디스크 누른 거예요. 사람들 다 로컬 디스크를 알고 있으니까. 자, 오른쪽 버튼 다시 해가지고 원래대로 해야 되겠죠. 다시 로컬 디스크 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지워버리면 된다 했습니다. 이걸 직접 쓸 필요 없습니다. 확인해주면 그냥 알아서 로컬 디스크로 바뀌어요. 됐죠? 자, 이러면 끝난 겁니다. 자, 이것만 포맷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USB 메모리 포맷 가능합니다. USB 메모리 꽂아가지고 똑같이 그거 여기 이동식 디스크 뜨겠죠? 걔를 오른쪽 버튼에서 어떻게 해요? 포맷하면 USB 메모리 싹 다 지워버립니다. 여러분 디지털 카메라 같은 거 그런 거 메모리 뽑아갖고 컴퓨터에 꽂을 수 있는 곳에 꽂아갖고 탁 꽂으면 그것도 바로 이동 디스크 뜨죠. 그것도 오른쪽부터 포맷 또는 디카를 케이블을 바로 컴퓨터에 연결해요. 그리고 여기 이동식 디스크 잡히면 오른쪽 버튼에서 왜요? 포맷하면 카메라 속에 있는 사진 다 한 방에 다 지워요. 네,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럼 말 그대로 포맷 싹 깔끔히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새로 또 저장할 수 있게끔 길만 닦아 놓는 겁니다. 포맷. 그러니까 USB 메모리라든지 이런 거 포맷이 가능하고 얘는요 포맷이 될까요? CD롬. CD를 넣었어요.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포맷을 하려고 해요. 포맷 자체가 없죠. 그죠? CD는 포맷 자체가 없습니다. 왜? CD-롬이잖아요. 읽기만 가능한데 그걸 쓸 수는 없잖아요. 내가 포맷은 써야 된다는 거잖아요. 길을 다시 닦아야 되니까 써야 되는 거잖아요. 쓸 수 없는 장치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포맷 대상에서 CD-롬이 들어가 있다면 틀린 거예요. 되셨나요? 플로피 디스크는 포맷이 되나요? 옛날 쓰던 플로피 디스크. 되죠? 그거는 썼다 지웠다 할 수 있어요. 단지 용량 1.3메가 밖에 안 된다 뿐이에요. 그죠? 용량 1.44메가 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작죠? 노래 한 곡도 안 들어갑니다. 노래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용량이. 근데 지금은 안 쓰죠. 너무 작으니까, 용량이. 또, 속도도 엄청 느려요, 그죠? 자, 그런 거.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또 알아야 될 게, 이렇게 하고요. 반드시 백업을 한 후에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다 지워지니까. 자, 하면, 여러분이 또 조금 알아야 될 게, 요런 내용들 좀 아시면 좋아요. 포맷 옵션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빠른 포맷이 있어요. 말 그대로 빠른 포맷이에요. 빠른 포맷. 빨리 포맷한다. 무슨 말이냐면, 하드디스크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안 하고 그냥 바로 길을 닦아버려요. 즉 도로를 갖다가 정비를 먼저 해보고 시멘트를 부어야 될 텐데 땅이 푹 꺼져 있는데 시멘트 부으면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부분이 푹 꺼지겠죠. 비가 오고 나면. 우리 도로가 그런 게 굉장히 많죠. 가다 보면 비가 오고 나면 땅이 이상하게 멀쩡한 도로가 푹 꺼져 있어요. 막 엄청. 그 사고가 잘 납니다. 오토바이 같은 거 지나가다가 밤에 가다가 그 바퀴 빠지면 다 죽어요. 사람. 오토바이 다 죽어요. 날아갑니다. 사람 그냥. 그게 왜냐면 그 사람들이 땅을 안 다져놓고 그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하고 이상이 있다면 그곳을 메꾸고 이렇게 좀
롤러로 눌러가지고 딱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거다가 시멘을 발라가지고 도로를 닦아야 되겠죠. 근데 그냥 닦은 거예요. 그냥 귀찮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비가 오면 안 그래도 파인데 더 파여가지고 그게 나중에 차가 딱 지나가면 거기 푹 꺼져버리는 겁니다. 하드디스크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오래 쓰다 보면 기스가 난 부분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럼 그곳에 데이터가 써지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걸 검사 안 하고 그냥 바로 포맷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빨리 포맷이 돼요. 한 1분 안에 포맷이 끝납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빠른 포맷을 안 하고 하게 되면요. 먼저 디스크를 검사를 해요. 검사를 하고 이렇게 다 거치고 그 다음에 포맷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제 빠른 포맷을 대부분 사람들이 해요. 빨리 끝내라고 그냥. 귀찮다고. 근데 새 하드 디스크면 상관없어요. 새 거는 뭐 거의 기스도 안 닳고 깨끗할 거 아닙니까? 해도 되는데, 한 5년 이상 된 것들은 좀 불안해요. 그래서 이왕 포맷 할 거면 이걸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이거 빠른 포맷 안 하고 그냥 돌려보는 겁니다. 그럼 얘가 뭐 하다 보면, 뭐가 배드셋 어쩌고 나오고 뭐 이렇게 해요. 아니면 그 부분을 아예 못 쓰게 막아버립니다. 그 부분에 차가 못 가게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차가 그것도 위에서 가겠죠. 그죠? 안 다치게, 이제 보다 뭐 세워놓는다거나 그런 식의 어떤 처리가 가능해져요. 근데 빠른 포맷은 디스크 검사를 안 하고 그냥 바로 포맷 해버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빨리 하기 위해서 그냥 대충 공사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내용이 지금 나옵니다. 그게 포맷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디스크 등록 정보가 나옵니다. 디스크 등록 정보. 자, 디스크 등록 정보에 나오는 거, 등록 정보는 뭡니까? 말 그대로 디스크의 속성을 보는 곳입니다. 이거 어디 가면 돼요? 디스크 등록 정보는 어디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자, 여기 설명이 나오네요. 내 컴퓨터는 탐색기에서 디스크에서 바로가기 가서 속성에 가면 되더라. 그러면 요게 뜨더라. 또는 바로가기의 속성이니까 뭐예요? 파일의 속성도 똑같겠죠. 그죠? 두 개 늘 나온다는 거 이렇게요. 바로가기 나오면 파일이 꼭 나옵니다. 됐나요? 항상 따라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우리 여기 가죠. 내 컴퓨터 가면 이거 속성 들어가려면 어떻게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나오냐? 아까 이름도 바꿀 수 있고요. 그죠? 종류가 로컬 디스크고, 자, 파일 시스템이 NTFS고, 그리고 사용량이 나오죠. 전체는 이만한 용량이었는데 실제로 이만큼 쓰고 있고 이만큼 남았다. 이렇게 이만큼 남은 공간이 분홍색이죠. 쓰고 있는 공간이 파란색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속성 등록 정보 곳입니다. 속성이라는 곳이 등록 정보예요. 됐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으로 속성 가든지 파일에서 요거 선택해놓고요. 파일에 가면 또 얘에 대한 요거 메뉴가 바로가기 메뉴 여기 뜬다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속성 있죠. 똑같은 게 있어요. 됐나요? D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동식 디스크 꽂아놔도 USB 매듭 꽂아 이동 디스크도 속성 가면 용량을 얼마 쓰고 있고 얼마 남았는지 다 나와요. 알겠죠? 자, 그걸 볼 수 있는 곳이더라. 자, 여기 가면 되고, 여기 가면 여러 가지 몇 개 탭이 있어요. 여기 이제 일반이라는 곳이 있고, 도구라는 탭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요거 두 개는 알아둬야 됩니다. 일반에 가면요, 자, 디스크 이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꿀 수도 있고요, 종류가 어떻게 되고, 파일 시스템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NTFS인지 FAT인지, 그죠? 이거는 FAT 돼 있네요, 그죠? 자, 공간도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요거에 있습니다. 디스크 정리. 됐나요? 디스크 정리가 이제 뭐냐? 요거는 다음에 배울 겁니다. 지금 설명은 길게 안 하겠습니다. 디스크 정리는 말 그대로 여러분 집에 애들한테 가면 책상이 들어오면 뭐라 해요? 야, 책상 정리 좀 안 할래?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책상이 어지러졌으니까 공부할 자리가 없잖아요. 좀 책은 있는 자리 꽂고 버릴 건 좀 쓰레기 같은 건 좀 버리고, 그죠? 책상을 좀 이렇게 넓게 좀 공부할 자리를 만들어 두라고 그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책상 정리하라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디스크 정리는 하드 디스크를 정리하라는 거예요. 좀 쓸데없는 거 좀 버려라. 하드디스크에 보면 막 쓸데없는 게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걸 얘가 도와줘요. 디스크 정리. 뭘 지울 수 있냐면 여러분이 설치한 프로그램은 절대 지우란 말 안 나요. 요는 지워도 되는 파일들이 있어요. 임시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얘가 찾아줘요. 알아서 자동으로. 그럼 거기에 뭐가 또 뜹니다. 검사 다 끝나면 이렇게 뭐 떠서 막 나와요. 체크 마시고 여러분 하기만 누르면 여기 있는 체크한 것들 싹 지워져요. 그건 지워도 컴퓨터 돌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냥 임시 파일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지우라 하는 거예요. 또 찾으면 뭐가 나오냐면 휴지통도 나와요. 휴지통도 지워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안에 중요한 게 없다며. 그래서 그것까지 체크해서 여러분이 한꺼번에 지울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그게 디스크 정리예요. 하드 디스크를 좀 정리해라. 책상 좀 정리해라. 하고 똑같은 겁니다. 네? 쓸데없는 거 지워라. 지워도 되는 것들이긴 들은 지우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치한 게임이나 뭐 이런 것들은 얘가 지우게 안 도와줍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지워야 돼요. 어디서요? 프로그램 추가 제거해서. 됐나요? 지워도 되는 것들만 얘가 찾아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요거 이제 디스크 정리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도구 탭에 가면요, 요거 있습니다. 요거 3개.
자, 3개니까 시험에 내기 딱 좋아요. 그죠? 그래서 시험이 잘 냅니다. 1, 2, 3 내놓고 다음 중 디스크 등록 정보의 도구에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을 내놓고는 1번, 2번, 3번, 그리고 4번. 답 뭡니까? 4번. 헷갈리겠죠. 그죠? 됐나요? 그러니까 3개니까 시험에 내기 딱 좋으니까 사지선다이니까 4개 중에 태길이니까 그죠? 요걸 3개 내놓고 엉뚱한 거 하나 내놓으면 됩니다. 뭐예요? 오류검사, 조각모음, 백업. 여기 디스크 등록 정보의 도구 탭에 있다는 건 도구예요. 도구라는 곳에. 오류검사, 아까 말했죠? 포맷하면 우리가 빠른 포맷을 안 하게 되면 디스크 표면 검사라고 오류검사 한다고 했죠. 이게 바로 디스크 검사예요. 오류검사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얘는 디스크 검사입니다. 디스크 검사. 디스크 검사라는 거. 하드디스크 표면이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또 쓸데없는 배드섹트라는 게 있어요. 엉뚱한 오류를 일으키는 프로그램 파일 조각들이 있느냐, 그걸 검사해가지고 있으면 알려줘요. 내가 또 없앨 수 있게 수정도 가능하게 도와줍니다. 또 얘가 자동으로 수정도 해줘요. 그거 지울 수 있으면 지워줘요. 제가. 그러니까 디스크 검사예요. 오류 검사 말 그대로 하드디스크 검사한다는 겁니다. 자, 요거는 조각모음, 흩어져 있는 조각들을 모아줍니다. 나중에 설명드릴 거 자세히. 이게 지금 그냥 요거만 알고 계세요. 그냥 종류만. 그리고 백업은 아시죠? 그죠? 하드디스크에 있는 중요한 파일을 다른 곳에다가, 다른 정보 저장 장치에다가, 어디요? 보조 기억 장치에다가 옮겨주는 거죠. 복사해주는 거죠. 이게 백업입니다. 인도우 자체에서 백업이 존재해요. 요거는 복사라는 개념보다는 압축을 해가지고, 요걸 딱 하나의 파일로 여러 개를 합축해서 하나로 해가지고 딱 보관해두고, 나중에 여기 가서 다시 복원을 시키면 이게 불려서 자동으로 나와요. 이렇게. 그게 바로 요 백업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 복사하는 개념은 조금 틀린데, 이것도 일종의 그냥 복사해서 옮기는 것과 같은 백업이 개념이에요. 자, 됐나요? 여기서는 구분 말 줄 알면 돼요. 일반에서는 뭐 할 수 있더라? 뭐 할 수 있는지 이런 거 할 수 있고, 도구에서는 이 3개를 할 수 있더라. 구분만 하세요. 이건 나중에 제어판 항목에 가면 또 자세히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 가능합니다.